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오늘 보내드릴 영상은 전에 바로 임대 아파트 캐나다 현실에 대해서 모르고 제가 와가지고 호텔에서 며칠 지낸 그 고생담을 얘기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뭐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판으로 다시 한번 제가 올리는데요. 일단 내가 이제 캐나다 처음 오면은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얻기가 힘들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거나 현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내가 뭐 워크퍼밋 받아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회사로 바로 취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오기 전에 먼저 일단은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렌트로 들어가면 사실은 절약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호텔이나 뭐 민박이나 이런 데 임시로 있게 되면 세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현지에 누구 아시는 분이 있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의 신용 상태가 좋으신 분을 코사인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아무리 한인 교포가 온다 그래도 해 주시기가. 그래서 어 그 크레딧 카드가 이제 애국 거다 보니까 우리가 안 되는데, 그거를 참고하시고 처음에는 어차피 저처럼 이렇게 호텔에 있으면서 알아본다든가 아니면은 그 선불로 좀 이렇게 내고 구할 수도 있어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왜 그 가이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서비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하면은 그분들이 또 대신 그분의 신용으로 코사인어 해 가지고 요즘은 많이 구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 조건이 내 신용이 없어서 그게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근데 처음 한 번만 그러고요. 두 번째부터는 인제 내가 전에 살았던 곳 있잖아요. 그 살았던 곳에서 그 신용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 새로운 곳에 이사 갈 때 계약서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서에 내가 전에 살았던 곳을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연락을 해요. 그 사람이 돈을 잘 냈는지, 깨끗하게 잘 썼는지, 마무리를 잘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서 일단 렌트를 하게 되면요,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도 깨끗이 정리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은 여기 처음에 계약할 때 디파짓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2천 불이다 그러면 그 반에 해당하는, 보통 그래요. 1,000 불을 그 보증금 형식으로 걸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는 벽에 못도 함부로 자기가 구멍을 내서 박으면은 그걸 다 메꾸고 나가셔야 돼요. 만약에 못 메꾸면 그 돈으로 다 똑같이 원 상태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청소를 안 하고 이사 가는 분위기잖아요. 여긴 절대 안 돼요. 청소를 깨끗이 다 하고 체크 맞고, 근데 그게 청소가 안 됐으면 그것도 청소업자를 불러서 청소하고 다 제해 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그래서 오븐 특히 더럽잖아요. 냉장고, 오븐, 뭐 그 싱크대 주변 천장까지, 유리창 창가에까지 다 먼지 자 닦고 정말 깨끗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들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청소를 안 하면 그 디파짓에서 그 삭감한다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50 불인가 100 불을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게 아파트예요. 9 층. 아파트 10몇 층인데 내가 9층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못한 거예요. 그 밖에 방에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 밖에 유리창도 내가 닦아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다 닦고서 깨끗이 해 놓고 렌트를 내놓는데, 제가 뭘 아나요? 처음 들어가서 체크 안 했죠, 저도.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해 놓고 들어가고, 또 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그 디파짓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실 때 꼼꼼히 집 안에 뭐가 흠 있는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일부러 돈을 빼간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한국 분들이 이 문화에 적응이 안 돼 갖고, 내가 볼 때는 지저분하고 이랬는데 내가 나올 때 그렇게 깨끗하게 치웠는데도 뭐를 청구를 하더라. 나쁜 사람들이더라. 막 그냥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뭐가 잘못됐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체크를 잘 하셨어야 돼요. 잘하고 아무 이상 없다고 매니저하고 얘기를 끝낸 상태에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확인 안 하고 대충 들어갔기 때문에 매니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처음에 걸었던 첨부를 그대로 온전히 받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계약서 상에 한 5-6 장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요. 어 마모되고 자연적으로 오래돼서 노화된 거는 주인들이 거의 손을 봐줘요. 그런데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더럽게 써 가지고 빵꾸가 났다거나 뭐 변기통에 뭐 잘못 내려서 물이 안 내려갔다거나 음식물을 막 버려서 하수구가 막혔다거나 이거요. 다 청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그 손님을 뭐 며칠까지 들어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시끄러우면은 노티스를 준다, 안 준다, 뭐 어떻게 하면은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게 약관에 다 있는데 이거를 영어다 보니까 그냥 안 보고 다들 넘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 친구도 데려오고 누구도 데려오다가 옆에서 컴플레인 오잖아요. 어느 날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가 그렇게 개인 존중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워낙 세다 보니까 항상 내가 청소하고 내가 깨끗이 하고 뭐든지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걸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임금이 비싸서 그래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익숙해요, 여기 사람들은. 그다음에 나갈 때도 거기 돼 있어요. 한 달 전에 미리 공지를 해야지 그전에 나가면 그것도 다 공지를 합니다, 며칠씩. 그러니까 뭐든지 그 계약서상을 딱 보시고 그대로 하셔야지 한국식으로 내가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은 나중에 다 돈으로 물어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손해를 내가 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겨도 소용이 없어요. 나라가 다르고 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법은 그 렌트 항상 그 용지를 주거든요. 거기를 자세히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하시고 모르면은 아들, 딸한테 해석해 달라 그러고요. 사실은 애들이 잘 말을 안 듣거든요. 한두 번 해 주는데 시간이 갈수록 안 해 줘요. 그래서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공부한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넣어서 계약서를 쓰고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인제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주거 형태 렌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혼자 오신 분들 뭐 잠깐 계시던 분들 이런 뭐 3 개월 6 개월 계실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그 룸렌트라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그 룸렌트 얻는 사이트, 아파트 임대 아파트 얻는 사이트 다 알려 드릴게요. 왜냐면 임대 알선 업체라는 게 여기 없어요. 한국은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다 하잖아요. 뭐 세액 같은 것도.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중개소에서 일체 하지 않아요. 물론 특별히 집을 사시는 분을 생각해서 서비스 해줄 수 있는데 서비스도 안 주고 돈을 받고 하는 분들 계신데 안 합니다. 왜냐면 사이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사이트에서 찾아서 직접 계약하고 직접 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힘드니까 조금 그게 이제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룸 렌트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트가 다 있어요. 제가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처음에 혼자 오실 때는 하우스나 아파트나 뭐 타운홈이나 그런데 방이 뭐 3 개, 4 개, 5 개까지 많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그 방에 하나씩 대신에 인제 화장실 공동으로 쓰고 부엌을 공동으로 쓰고 그래서 불편하긴 한데 대신 싸요. 방 하나에 보통 뭐 60만 원, 7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하니까. 그다음에 인제 아파트가 있겠죠. 아파트는 정부에서 하는 아니면 개인 기업이 하는 임대 아파트 전용 또는 개인이 아파트 한 채를 사서 그거를 새로 내놓는 경우 그런 경우 그게 바로 그 아파트 형식인데요. 그 아파트 정부에서 하는 거는 반드시 신용 체크가 들어가고요. 코사이너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물론 개인이 하는 것도 그런 경우 있는데 개인은 그래도 조금 수월해요. 까다로운 사람도 까다로운데 개인 그 콘도를 렌트하는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은행 뭐 잔고라든가 증빙해서 이렇게 되는데 회사가 큰 회사에서 큰 아파트 큰 덩어리 있잖아요. 그런 데 임대할 때는 거의 신용으로 체크 들어가고 회사를 어디 다녔냐 체크 들어가죠. 이렇게 쪼끔 더 까다로워요. 그리고 인제 타운홈이라든가 타운홈이 뭐냐면은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뭐 6 채, 7 채, 10채 이렇게 동으로 한국하고 많이 달라요. 여기 사람의 인구가 작다 보니까 한 10채 정도 한 동, 10채 정도 한 동, 그리고 보통은 지하도 있고 1 층, 2 층, 1 층으로는 패밀리룸, 리빙룸, 부엌이 있고 2 층에는 침실 주로 있는 그런 그 타운홈 형식으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집들이. 그런 데에서도 룸렌트가 나오고 그런 타운홈 전체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룸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싸게는 뭐 지하 같은 거 500 불 그러니까 50만 원, 그다음에 뭐 600 불, 700 불,
욕실 딸린 방 하나는 뭐 이런 거 800불 900불도 하고요. 1000불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나마 싸서 혼자 오신 분들은 많이 하고, 요즘 그 밴쿠버 다운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잖아요. 방 2개 막 2,000불 3,000불 하니까 대부분 학생들, 유학생들, 워홀 비자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2,000불 방 2개짜리에 방 하나에 둘씩 들어가고 거실에도 두 사람 자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쪼개면 뭐 300-400 불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워낙 여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오면은. 그래서 그렇게도 하는 그 룸렌트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아파트 임대 콘도, 그다음에 타운홈 했죠. 그다음에 인제 하우스, 일반 하우스를 전체 렌트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대가족이 전체 가족이 오는 경우 좀 살림이 많고, 근데 사실은 처음에 올 때는 일반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좀 여유 있고 유학으로 온 엄마들 보통 그런 분들이 인제 선호를 하긴 하는데 보통 300-400 씩 막 해요. 근데도 인제 필요하면은 그런 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이민 오시면 이게 렌트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크레딧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그 크레딧 체크를 신용카드로 해요, 크레딧 체크를. 그러니까 항상 여기 오시면 비행기도 가도 그러고 모든 생활비를 카드로 쓰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 캐나다 카드요. 한국 카드 가지고 신용 체크 거의 안 해 줍니다, 얘네들이. 왜냐면 믿지를 못해요. 거기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직은 시스템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자동화로 이렇게 안 돼 가지고 아직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렌트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이렇게 룸 렌트라든가 아파트 콘도, 그러니까 대도시에 오신 분들은 쪼끔 수월해요. 왜냐면 우리 한인분들이 많아서 그 자체에서도 이렇게 임대가 많고 룸 렌트도 많고 말이 통하니까. 근데 인제 마니토바라든가 저기 뉴펀들랜드라든가 사스캐추원, 뉴브룬즈윅, PEI 이런 데 좀 지방으로 좀 소도시로 갈수록 많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내가 많이 정보를 찾아야 되겠죠. 뭐 진짜 마니토바라고 간다 그러면 마니토바, 민박, 뭐 홈스테이 이런 거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오셔 가지고 그냥 요즘 젊은 분들은 또 용감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냥 오시는 경우 정말 제가 많이 봐요. 근데 돈 많이 깨집니다. 돈 많이 깨지고 불신 많이 생기고 환상이 그냥 쫙 깨지는 순간이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오시고 설령 그런 일이 닥쳤을 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걸 겪으면은 다음엔 더 잘 살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렌트 때문에 고생한 기억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모르니까. 근데 그게 이민 초기에 겪어야만 한 어떤 필수 코스 같아요. 그래서 근데 대신 준비를 많이 할수록 경제적인 여유가 올수록 그런 것들이 다 커버가 돼요, 사실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저한테도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또 기타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마다. 그래서 보시고 참고해서 오시면은 바로 너무 힘들지 않고 정말 이 평화롭고 행복한 밴쿠버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전 지역이 사실은 그래요. 아주 평화롭고 조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모실게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